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세 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이든, 시진핑이 만났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현지 김필규 특파원을 연결해서 상황 알아봤는데 네. 뭐 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을 1년 만에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관련 내용들, 합의 내용들은 아직 정확하게 오피셜로 공식적으로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네. 하나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도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든과 시진핑의 만남, 작년 11월에 그렇죠. G20, G20 네.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요. 현재로서는 이 두 정상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정치, 군사, 사회뿐만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단 큰 틀에서 관심이 많았던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G2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축이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네. 미국은 현재 강력하게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죠. 이에 대해 또 중국은 반격하고 있고요. 이 G2가 어떤 식으로 경제학적 합의를 하냐가 네.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표를 통해서 좀 보면은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미국 물품 좀 사달라. 그리고 지금 중국이 맞서는 것이 원자재 같은 것으로 수출을 통제를 하면서 맞서고 있는데 이걸 풀어달라는 거고요. 표에는 없지만 미국이 내심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이 중국이 일종의 반격으로 네. 미 국채를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치솟고 미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요번에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지 말고 예전처럼 우리 국채를 좀 사달라라는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반도체 좀 제발 좀 그만 좀 압박해라. 왜냐하면 반도체가 결국은 첨단 산업으로 가게 되는 아주 기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반도체 부분, 특히 AI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압박을 좀 풀어달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저 높은 관세를 이번에 좀 낮춰달라라는 것들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디선까지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고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제 앞으로 상황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만남에는 앞서 뉴스도 보셨지만 네. 테슬라의 그러니까요.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엑선모빌, 미국의 주요 경영진이 다 따라 붙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그렇죠. 제인 프레이저도 갔고요. CT에 데런 우즈도 갔고 이렇다면 이번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미중의 만남이 다 잘 안 됐잖아요. 네. 블링컨부터 다 재무장관부터 앨런 재무장관 다 안 됐는데 이번에는 좀 나름 세계인들이 기대하는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또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 관련된 업체에 투자하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큰 틀에서 그냥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지금 이 소식을 아주 눈여겨보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도 기사로 찾아봤지만 이렇게 기업인들이 시진핑 주석을 찾아갔지만 뭐 무조건 또 뭐 매달린 상황은 아니고 시 주석 입장에서도 기업인들에게 우리나라에 뭐 투자를 계속 해달라고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주 미묘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중국도 굉장히 힘들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압박을 풀어주느냐가 중국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미국 입장,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1월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중국발 어느 정도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도움이 없이는 또 경제를 살리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G2, 미중 정상의 만남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나온 합의 내용을 좀 보면 뭐 이건 미리 합의가 좀 됐던 것 같은데 예. 펜타닐, 지금 미국에서의 펜타닐이란 마약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원료 부분은 일단 중국 정부가, 당국이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군사 합의에 있어서 일단 소통을 좀 하자. 뭐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 했을 때 아예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소통 자체 채널이 열리면 네. 그래도 뭔가 하나의 기반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내용이 확인이 됐고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AI 부분에 대해서도 좀 희망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령 얼마 전에 뭐 엔비디아의 AI 관련한 칩들을 중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AI 주가 빠지고 관련한 AI 관련주들 다 급락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AI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하나가
미 국채 매수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는요. 이거는 합의 내용으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면에서 어떤 둘이 딜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당장 오늘 밤부터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지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적어도 올라가지 않는 이런 대목들이 나온다면 특히 그리고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중국의 미 국채 수급 상황이 나왔는데 예. 그동안에 강력 매도했던 부분이 이제 덜한다든가 오히려 미 국채를 중국이 샀다는 것들이 통계로 잡히면 네. 이번에 미중 만남의 이 회담이 꽤 진전이 있었던 내용들이 오갔구나라고 역추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죠. 물가 안정, 금리 인상 끝. 자, 요것도 이제 미국발이었습니다. 전 세계 증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 그제 나왔습니다.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 CPI라고 하죠. 네. 요게 아주 시장에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물가 상승률, 저 인플레이션 지표가 왜 중요하냐? 네. 단적으로 말하면 금리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물가가 높으면 계속 상승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 미국의 물가에 다들 이렇게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네. 잘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죠. 6월에 좀 낮추는 듯 하다가 7, 8, 9 유가 상승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예. 14일 날 발표됐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3.2%로 전망치보다도 오히려 좀 낮게 나오는 특히 전월 대비로는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컸었고 네. 또 하나가 우리가 에너지 가격, 먹거리를 뺀 물가, 코어 CPI, 근원 물가라고 하죠. 근원 물가도 지금 하락하는 4%. 제 바람은 저 4자를 좀 깨줬으면 했었는데 저 역시도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네. 당장 나오는 기대감이 뭐겠느냐. 이제 12월 올해 한 번 미국의 FOMC 회의, 금리 관련한 통화정책 회의가 남았는데 예. 이제 끝났다. 동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면서 굉장한 좀 희망 섞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동결을 넘어서 네. 낮출 가능성, 이르면 내년 봄쯤에도 낮출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훈풍을 넣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긴 했죠.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아직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은 있지만 그런가요? 적어도 확실한 건 12월에는 동결이다. 올리진 않을 거다. 올리진 않을 거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 이제 물가를 봤지만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언제 금리를 안 올리느냐 물가가 잡히거나 고용이 나빠지거나 미국이 지금 경기가 좋다 하는데 아니네 경기가 좀 나빠지려고 하네 이런 지표가 나오면 금리를 못 올리겠죠. 네. 그런데 때마침 지금 미국의 소비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는 못 올릴 거야라는 전망이 아주 힘을 얻고 있고요. 예. 지금 이때의 금리는 기준금리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게 10년물 금리, 채권 금리, 시장 금리라고 하는데 예. 14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 다음에 급락했죠. 예, 이것을 보면 왜 저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이제 올리지는 못해. 언제 내릴지는 모르지만 안 올린다면 내리는 일만 남았을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먼저 움직인 상태고요. 아하. 만에 하나 이제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나름 괜찮은 결과가 나와서 중국이 강력했던 미 국채 매도가 멈추게 된다면 네. 아마 금리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꽤나 긴 기간 주식 시장에는 일단은 단기간으로는 훈풍이 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간으로 한정하셨지만 아무튼 지금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주식을 끌어내렸던 문제가 예. 금리가 올라서였는데 네. 금리가 일단 다시 떨어진다면 하락했던 부분만큼은 되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놈의 금리 참 정말 이건 많은 뉴스를 보면 결론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현재로서 봐야. 제일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로 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파도 괴담만. 이 파두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지난 8월에 코스닥이 상장됐는데 이게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여의도 증권가가 아주 시끌시끌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네. 있고요. 만들 때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반도체 다 만들고 포장을 하는 뭐 패키징 회사도 있고요. 네. 그런데 또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 실제 그 반도체의 도면을 만드는 설계 회사. 예. 그런데 이런 반도체 설계 회사는 공장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팹리스 회사다라고 하는데 주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많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이 반도체 설계 회사가 이제 2015년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파도였었고 이미 상장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8월에 상장을 드디어 하게 됐었고요. 이후 주가도 꽤 많이 오르면서 한때 시가총액이 2조 원도 넘게 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여기 파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도 1,000억이 넘었고 올해 이제 상장을 할 때 올해도 예상 매출액은 1,200억 정도가 뭐 무난하게 달성할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예. 이에 따라 상장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도 몰렸는데 자, 그런데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집니다. 네.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3분기라면 상장 후에 첫 분기. 그렇습니다. 예, 예. 매출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요. 예, 3억 원. 시가총액이 1조, 뭐 2조를 바라보는 회사가 예. 3억 2천만 원이었고요. 영업 손실은 140억이 넘습니다. 어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 보시죠. 예. 하고 2분기 때도 한번 주목을 해야 될 텐데 2분기가 소위 말하는 4, 5, 6월 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8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분기에 실적 쇼크. 여기 지금 5,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예. 매출이. 이 대목을 안고 3분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발표가 되니까 예. 이거 올해 당장 1,200억 매출은 날라간 것이고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가 저렇게 150억.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주가는 당연히 급락했겠고요. 예. 투자자들은 갑자기 어안이 좀 벙벙하죠. 아니 저 회사가 막상 왜 이렇게 됐지? 예. 이제 이러면서 각종 의혹들이 함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매출 3억밖에 안 되니까 동네 고깃집 매출도 이거보단 크겠다 이런 약간 뭐 투자자 사이에서 비아냥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식당이요. 예. 네. 파도 주가 흐름도 한번 보죠. 네, 뚝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뭐 4만 5천 원. 저 때가 아마 시가총액 2만 원도 2조도 넘었을 때였는데 예. 이로부터 하한가 한번 맞고 20% 맞고 또 금감원 조사 이야기와 함께 더 떨어졌다가 어제는 좀 반등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파도 상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뻥튀기 상장하고 상장 과정에서의 모럴 해저드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는 금융 당국이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하고 있는 건가요? 이미 조사는 이제 들어갔다라고 예. 합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투자자들은 이러는 거예요. 아마 상장 시점에 올해 실적이 저렇게 나빠질 거라는 것을 네. 회사 또 회사의 상장을 돕는 주관사라고 하거든요. 해당 증권사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 알고 숨겼느냐? 알고 숨겼느냐 아니면 이게 상장 다 했는데 갑자기 터진 거냐. 일단 회사 측의 발표는 이제 설계를 하면 고객이 주문을 하면 설계를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주문이 갑자기 취소가 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투자자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요. 네. 이번 금융당국 조사도 알고 이거를 상장을 했었느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뭐 집단 뭐 소송 뭐 법적으로 대응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뻥튀기 상장 의혹 때문에 그럼 투자자들은 지금 허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불과 지금 몇 개월 만에. 예, 10만 명이 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있다라고 예. 하는데 과연 이제 결과 발표. 그러니까 지금 수준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기가 알고 뭐 뻥튀기 상장했느냐 네. 모르고 했느냐에 따른 이제 결과 발표도 더 향후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가 이번 파도의 저런 뻥튀기 상장 문제가 공모주 IPO 시장이라고 하죠. 전체에 맞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주식시장이 힘들어서 상장을 했던 두산 로보틱스도 뭐 주가가 그리 좋지 않고요. 네. 서울보증보험은 아예 이제 상장을 좀 연기를 했었고 그렇군요. 에코프로의 또 하나의 계열사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도 이제 곧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파도의 문제가 앞으로 이 IPO주들, 이 공모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체 신뢰를 깎아먹는 많이 깎아먹었죠. 행동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드립니다. 기업이 발표한 영업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저조해서 주가에 충격을 주는 걸 말합니다. 아까 파도도 뭐 그런 경우에 하나죠. 무엇일까요? 1번 어닝 쇼크, 2번 비주얼 쇼크, 3번
컬처 쇼크. 비주얼 쇼크는 제가 별명으로 많이 들어봤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정답 골라서 지금 상글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2분 뽑아서 방송 마칠 때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